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23일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좀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비 증시가 그 잭슨홀 미팅 전까지 어느 정도 좀 혼조세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잭슨홀 미팅은 24일입니다. 24일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 S&P는 하락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에서 마감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양자, AI, 우주 등 핵심 기술 공동 협력 이슈로 국내 증시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장이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일단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뭐 양자라든지 AI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내 증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영향 많이 미쳤죠. 자, 국내 증시 여전히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어느 정도 수급이 확대가 되면서 양 시장 모두 점진적 계단식 장중 하락 기조로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장 마감이 된 상태다. 자, 국내 증시 역시나 한미일 3국 정상, 양자, AI, 우주 등 이슈로 관련주들이 주도하는 시장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 하방을 어느 정도 약간 버텨준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코스피 800억 원, 코스닥 2,400억 원 매수세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200억 원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1,600억 원 매도세입니다. 자, 기관에서는 코스피 880억 원 매도세, 코스닥 약 800억 원 가량 매도세가 나온 상태다. 자, 8월 24일 상한가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참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원래 어느 정도 감이 좀 오고,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뭐 이제 원자재 섹터 움직였으면 뭐 다음으로 이런 것들 좀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요새는 한미일이 만나서 양자 이야기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합니다, 정말. 갑자기 양자 그 컴퓨터, 광전송, 통신 뭐 관련주들이 우후죽순 다 올랐습니다. 여기 그냥 다 그거예요, 다. 다 그겁니다. 자, 큐리언트는 아니죠. 큐리언트 진짜 대단합니다. 자, 상한가 종목이 임상 개발 중인 항암입니다. 죄송합니다. 항암 신약 2종의 연구 성과를 조금 이제 관련해서 국제 학술 회의에서 연달아 발표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또 이제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곳에서도 발표한다는 그런 이슈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이고, 좋은 곳에서 발표를 하네. 연달아서 두 종의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네. 이것만 딱 보면은 야, 얘네들 굉장히 임상이 긍정적이게 나왔나 보다. 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암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오네. 라는 이슈의 큐리언트가 상승 나왔습니다. 의약품 연구기업으로 항암제, 항생제, 항염제 등 신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텔레필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자,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한 주 주제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맥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맥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맥신보다 사실 맥신은 뭐 설명을 해도 좀 어렵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맥신 관련주가 뜨고 막 이러길래 맥신 관련주가 뭐야? 하고 봤는데 요런 거구나. 뭐 일일이 수작업으로 좀 해야 효율성을 좀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작업이 필요가 없는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맥신이 좀 크게 올랐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 주 토픽으로 내가 맥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이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맥신보다 사실 양자 컴퓨터가 우리 향후 미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와 비교도 안 되죠. 뭐 기상청에서 사용도 하고 뭐 향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게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극저온 혹은 초상압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만 좀 상용화가 가능인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래 상용화가 불가능하죠 양자 컴퓨터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온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찾아서 네이처 자매지에 올렸다는 네이처와 그 자매로 있는 그런 거기 학술지입니다. 그 학술지에 발표를 했다는 그런 이슈에 관련주인 이 동사 텔레필드가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큐리언트 빼고는 우리로 텔레필드, 코이버, KCS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다. 자, 23일 상승 종목 마니커 FNG. 야, 이거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많이 묻혔어요. 사실상 얘가 상한가 가고 양자 컴퓨터 애들이 약간 뒷전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는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마니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물론 어류나 어패류나 뭐 생선 뭐 이런 것들은 안 먹어도 되긴 하지만 이거 안 먹으면은 어쨌든 뭐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단백질을 위해서 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생선을 못 먹으면 누가 뭘 먹겠어요? 당연히 고기를 먹죠. 그래서 이 필수제인 고기 관련주들 육계, 돈육, 우육 요런 관련주들이 당연히 상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밀렸죠. 양자 컴퓨터, 양자 관련주에 밀렸기 때문에 마니커 FNG 어쨌든 그래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26% 상승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옵티시스 현존 슈퍼컴퓨터의 성능 능가하지만 뭐 아까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 링크 개발 기업으로 의료 영상, 디지털 등 방송에서 손실 없는 그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 자, 디알텍 향후 매출 확대 기대감이 크게 들어온 상태이고요. 아람코 퀄 테스트 통과로 현재 그 매출액이 확대가 좀 많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S사향 OEM 그쪽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거기에서만 매출 70% 이상 추가가 될 것이다. 현재 매출의 70%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의 실적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증권사 전망에 따라 동사 지속적으로 강세 나온 상태이고요. 현재 이 기업 DR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연간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연결액 기준 올해 플러스 내년 이렇게 조금 연결액 해가지고 향후 1년 동안 매출액이 1,600억 원 그러니까 2배까지도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디텍터를 모두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디텍터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자, 23일 하한가 종목 하한가는 오랜만에 없었어요. 나노, 태경산업, 티플렉스 또 있네. 뭐 태경산업도 또 있고 보던 애들이죠. 엑스페릭스, 동성케미컬 자주 보던 애들이에요. 맥신이죠. 맥신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뺐습니다. 얘는 넣었어요. 얘는 초전도체라서. 자, 다 맥신입니다. 다 맥신이고 신성 델타테크는 최근 초전도체 이슈로 굉장히 큰 상승 나왔으나 고점에서 급등락 이어오다가 맥신 관련주들이 하락 나옴에 따라서 야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한 번 더 가자 해서 올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죠. 신성 델타테크가 어이구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안 했었네. 8월 23일이죠. 자, 테라사이언스, 펄어비스, 미래산업,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신성홀딩스, 동양우, 인지디스플레이 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 초전도체 이슈로 상승 나왔다가 여기서 막 급등락하다가 또 다시 한번 하락 나온 상태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마이너스 10%, 11% 하락이 나온 상태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에서 막 뭐 10얼마까지 갔다가 쭉 떨어지고 13만 원 가까이 갔었죠. 쭉 떨어지고 4만 원, 5만 원에서 또 떨어져 한 4만 원 선. 이렇게 좀 있다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거의 막 6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왜 올랐냐면은 독일 쾰른에서 그 게임스컴 2023에서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 뭐 이거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어요. 게임 플레이 영상을. 그런데 플레이 영상을 공개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막 조금씩 조금씩 올랐죠. 와우, 이거 잘 오르네 하고 있었는데, 야, 공개하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술력 호평받고, 야, 재밌겠다 막 했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참 대단해요. 검은 사막. 많이들 아시죠?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검은 사막, 붉은 사막, 도깨비. 최근 아니죠. 1, 2년 됐나? 도깨비 뭐 출시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뭐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정코노미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오치열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